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제가 어제 댈러스 대 클리퍼스도 그랬지만 시즌 내내 이제 주목할 만한 라이벌 매치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매치들이 꼭 있는데 오늘 골든 스테이트 대 피닉스의 경기가 그런 경기 중 하나죠. 이미 전에 한번 붙었을 때 클레이 탐슨이 커리어 첫 퇴장까지 당하는 그런 치열함을 양팀이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크리스 폴이 피닉스에 없고 또 클레이 탐슨이 저번 경기와는 달리 라인업에 복귀한 골든 스테이트라서 전력상 손실은 이제 피닉스 쪽에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는 해봐야 하는 거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골든 스테이트 쪽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골든 스테이트는 특히나 이제 1쿼터 초반에는 감독이나 팀의 의중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클레이 탐슨이 역시나 많은 야투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제 팀적으로 클레이 탐슨을 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탐슨의 기량에 비해 너무 많은 슛을 던진다라는 비판도 좀 있긴 하죠. 골든 스테이트의 벤치가 사실 리그 최악을 다투는 벤치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는 주전 라인업에서 확실하게 리드를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클레이 탐슨 때문에 주전은 주전대로 지금 잘 안 되고 벤치는 어차피 리그 최악이고 이러니까 골스가 지는 거다라고 진단을 좀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경기 내부적으로 골든 스테이트의 득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 라인업이 사실 확 무너지거나 이랬던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성적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몇 경기 없었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골든 스테이트의 고민은 클레이 탐슨하고 조던 풀이죠. 클레이 탐슨은 시즌 내내 부진하고 있고 조던 풀은 선발로 나왔을 때나 상대적으로 약팀이랑 했을 때 이럴 때만 성적이 좀 좋고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벤치로서의 역할이 조던 풀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과 벤치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인데 케본 루니하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선발 라인업에서 뛰는 빅맨들인데 벤치에서 이들을 백업할 만한 빅맨이 없죠. 지금도 이 둘의 활약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쪽 보면요. 피닉스는 일단 크리스 폴을 위시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정교한 공격을 하는 팀인데 지금 크리스 폴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피닉스 특유의 2대2에서 한 명을 더 끼워서 마치 3대3처럼 하는 그런 피켄롤 플레이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본 룬이나 드레이먼드 그린의 수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2대2 플레이를 할 때는 상대 빅맨이 좀 못해줘야지 2대2 플레이를 하는 맛이 나는데 골든 스테이트의 룬이나 드레이먼드 그린은 높이는 좀 낮아 보일지언정 2대2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빅맨들이죠. 지금 장면들도 보면 스크린이나 핸드오프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부 이제 샷들을 최소한 컨테스트 할 수 있게 골든 스테이트가 수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예전 같으면은 아니 피닉스가 골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이기냐, 그것도 크리스 폴이 빠졌는데 네임밸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 피닉스의 선수들의 기량이 정점에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체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데빈 부커죠. 데빈 부커는 지난 시즌에 올 NBA 팀에도 들었었고 이미 크리스 폴 없이도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에서도 데빈 부커가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격으로 부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커 말고도 사실 이제 피닉스가 그 스티븐 애쉬 시대 이후에 리빌딩에 들어가면서 저 데빈 부커, 또 디안드레 에이튼, 미칼 브리지스,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캠 존슨, 이런 선수들을 다 드래프트해서 키웠거든요. 크리스 폴과 제이 크라우더를 영입한 이후에 피닉스가 탑급 팀으로 올라선 거 맞지만 지금 활약하고 있는 미칼 브리지스나 저 카메론 페인, 이런 선수들도 다 어렸던 선수들이죠. 물론 이제 카메론 페인은 피닉스에서 뽑은 선수는 아닙니다. 이 어린 선수들의 기량이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팀이 또 피닉스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크리스 폴의 노쇠화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미칼 브리지스는 이제 터지는 날은 3점도 괜찮고요. 자, 오늘도 이제 스테픈 커리가 최근에 이제 거의 40득점 이상 못하면은 팀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리가 사명감을 갖고 게임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커리를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야투가 화끈하게 타오르는 게 좀 없습니다. 커리 또 커리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벤치에서 활약해주고 있는 앤서니 램인데 활약이 좋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터져줘야 되는데 피닉스의 지금 랜델 선수에 막혀서 골 밑에서의 득점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골밑 득점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순간 이제 역시나 스테픈 커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줍니다. 골밑에서의 득점과 엔드원까지 얻어내네요. 근데 커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핸들링을 해서 득점을 많이 뽑아내는 원래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구는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개인 득점을 계속 시도하는 거는 팀 공격이 좀 답답하기 때문이겠죠. 조던 풀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덜어줘야 되는데 벤치에서는 항상 좀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을 펼칩니다. 마지막 포제션까지 이제 스테픈 커리가 득점을 하면서 점수 차를 3점으로 좁히는데 커리가 이제 공헌을 하고 또 들어갑니다. 피닉스 선즈는 리그에서 이제 피켄롤 이후에 코너 3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팀 중에 하나가 저 피닉스인데요. 댈러스의 그 돈치치를 위시로 한 3점 게임도 좀 비슷합니다. 볼 흐름이 죽었을 때는 리그에서 요즘 이런 거 처리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 저 데빈 부커고요. 랜델 선수까지 이제 빅맨이 3점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에 자베일 맥기보다 나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또 외곽에서의 3점포인데 오늘 피닉스의 3점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1쿼터부터 대폭발을 만들어내네요. 하지만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가 엄청나게 무너져서 피닉스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샷들 보면 컨테스트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스트 했는데도 들어가는 건 상대가 잘했던지 뭐 사이즈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가 있던지 이런 걸 따져야지 수비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스테픈 커리는 1쿼터에만 17점을 뽑아냈었네요. 자, 크리스 폴이 원래 2쿼터나 4쿼터 초반에 저 피닉스의 공격을 이끌 때가 맞는데 지금 크리스 폴이 없기 때문에 피닉스의 공격이 상대적으로 답답해 보이죠. 물론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와이즈먼 같은 선수를 빼긴 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수비가 리그 최악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수비로 봤을 때는 선방하고 있고 피닉스는 시원하게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크리스 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카메론 페인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카메론 페인은 이니셜 자체가 크리스 폴하고 똑같이 CP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CP3라고 이제 크리스 폴이 불린다면은 CP15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카메론 페인이 오늘 크리스 폴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또 이제 스크리너로 호흡을 맞추는 저 랜델 선수도 그 피닉스 벤치에서 백업 빅맨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잘 잡은 선수고요. 카메론 페인이 피지컬적인 근본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돌적으로 농구한다는 면에서 예전부터 이제 크리스 폴의 백업 가드로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폴과 다르게 저돌적인 부분이 있다는 평가였고 오늘 미칼 브리지스의 3점은 불을 뿜습니다. 던지면 다 들어가네요. 골든스테이트는 와이즈먼을 G리그로 보내는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벤치가 시원하게 살아나진 않네요. 최근에 활약하는 저 앤서니 램의 분전 이런 것 정도가 조금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포지션들에서 보면은 자말클 그린의 물리적인 높이 한계, 아무래도 사이즈가 빅맨치고는 좀 작죠. 지금 전체적으로 앤서니 램이나 자말클 그린이 빅맨처럼 뛰고 있는데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골든스테이트 경기 말씀드릴 때마다 백업 빅맨이 가장 이제 심각한 포지션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와이즈먼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백업 빅맨 왜 보강 안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와이즈먼 쓰려고 이번 시즌에 그랬던 거거든요. 자, 골든스테이트 지금 득점하는 선수들 보시면 역시나 또 주전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그 선수들이 득점하고 있잖아요. 골든스테이트 벤치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 와이즈먼이나 쿠민가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커 감독의 시름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가 건재한데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피닉스의 그 어렸던 선수들이 기량이 정점으로 올라오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상대적으로 나이 든 선수들을 기량적으로 이기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오늘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수비를 그렇게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팀적으로 붕괴했다거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 그냥 피닉스의 선수들이 너무 잘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클레이 탐슨과 데빈 부커인데 이제는 탐슨이 부커를 막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위긴스에게 좀 자리를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너의 미칼 브리지스는 엄청납니다. 카메론 페인도 기복이 있는 선수고 매경기 이렇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제 기량이 만개에 가는구나. 그때 이제 크리스 폴과 파이널에 처음 갔을 때 크리스 폴이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의 카메론 페인의 느낌이 나네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잘해주면서 레이커스를 사실 이제 크리스 폴 거의 없이 이겼었죠. 토리 크레이그의 저돌적인 대쉬도 있었고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오직 스테픈 커리만 바라보는 팀이 점점 되어갑니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약팀 농구거든요. 약팀이 이제 에이스만 바라보면서 농구하는데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이제 팀적으로 좋은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테픈 커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깊어지고 있어요. 커리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슨의 부진으로 인해서 모션 오펜스가 이제 서서히 붕괴됐기 때문이죠. 지금도 스테픈 커리가 골 밑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원래 커리가 이렇게 히어로볼 즐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팀이 그만큼 안 풀리기 때문에 본인이 억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를 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테픈 커리인데 이런 2대2에서 저렇게 미드레인지 점퍼 원래 이제 커리가 전성기에도 가져가던 옵션이 아니었거든요. 클레이 탐슨의 점퍼나 위긴스의 점퍼 이런 것도 지금 거의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노카운트 된 거긴 한데 이것도 다 물리적인 높이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스몰 라인업을 돌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지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스테픈 커리가 잘하기 시작했던 게 1-4-1-5 시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커리가 전성기로 돌입한 이후에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스테픈 커리가 이런 농구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긴 하지만요. 스테픈 커리가 이렇게 히어로볼 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지금도 이제 전반 끝나자마자 스테픈 커리가 답답함을 좀 호소하는 것 같네요. 경기 내용적으로 사실 피닉스가 굉장히 더 잘했던 경기라고 보는데 스테픈 커리가 전반에만 30득점을 퍼부으면서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스테픈 커리의 분전으로 7점 차 정도로 골든스테이트가 선방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하면 3쿼터 아닙니까? 오늘 약속의 3쿼터 어떤지 보는데 경기 초반에 3쿼터 초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약속의 3쿼터 나왔었는데 한 경기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클레이 탐슨의 복귀가 꼭 그랬다고 얘기하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슛 안 들어가는 탐슨은 사실 공격에서 효용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피닉스가 골든스테이트하고 지난 시즌부터 혈투를 펼치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의 패턴을 굉장히 잘 알아요. 미리 가서 막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클레이 탐슨 드디어 하나 들어가네요. 이런 거를 탐슨이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골든스테이트가 3쿼터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못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테픈 커리도 점점 마음이 급해 보이고요. 커리가 이렇게 무리하는 거는 지금 점수차 못 좁히면은 이 점수차 그대로 흘러가면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커리가 3점 슛을 넣어주면서 분위기를 끊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커리가 들이대는데요. 지금 던지는 슛들 보면 다 굉장히 급해 보이죠.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쫓기듯이 경기하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도 본인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여유롭고 몇 점을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골든스테이트였는데요. 근데 슈터가 이제 자신감 있게 계속 슛을 던져야 되는 건 맞는데 최근에 클레이 탐슨은 거의 진짜 잡으면 슛하는 것 같긴 합니다. 거의 이제 들어가면 공 안 나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의 3점 슛 보기 이제 드문 슛인데 오늘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도 피닉스가 골 밑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컷인 패턴이나 이런 걸 꿰고 있어요. 완벽하게 막았죠. 자, 근데 피닉스는 수비 잘했고 골든스테이트가 3쿼터 초반에 안 터졌는데 3쿼터 초반에 일단 피닉스가 기분 좋게 3점 2개 넣으면서 13점 차로 벌리고 시작합니다. 다만 이후에 이제 디안드레 에이튼이 한 번씩 소프트하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안드레 에이튼은 맥스 계약자가 사실상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롤플레이어적으로만 플레이하면 안 되죠. 오늘 경기에 크리스 폴이 없고 데빈 부커가 1옵션이라면은 에이튼이 사실 2옵션처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지금 보여주는 소프트한 플레이들은 2옵션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롤적으로도 롤플레이어인데 그렇다고 이제 한창 효율 높을 때의 롤플레이어처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맥스 계약자가 됐으면 3점을 장착해 오든지 포스트업 스킬을 더 갈고 닦던지 이런 좀 이제 1, 2옵션을 다툴 만한 그런 무브를 가져와야죠. 지금 플레이 이런 엘리웁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맥스 받으면서 엘리웁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피닉스가 저런 이제 공격에서의 침체가 있었음에도 오늘 경기 슛은 정말 잘 들어가네요. 이번 시즌 피닉스의 시즌 하이급 슛값 아닌가요? 계속 슛이 꽂히면서 지금 피닉스가 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크리스 폴의 부재 속 또 디안드레 에이튼의 저런 소프트한 플레이 속에서 2점 야투가 좀 부진한데 물론 피닉스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선수가 데빈 부커가 있습니다만 데빈 부커 혼자 경기 내내 죽음볼 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70득점 넘게 넣은 적도 있긴 해요. 지금도 다른 선수들이 이제 롤플레이어적 성향을 갖다 보니까 그냥 이제 멀리서 슛하는 장면들이 좀 많죠. 에이튼은 지금 커리를 앞에 두고도 멀리 돌아서 훅슛을 던지네요.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드디어 이제 흐름이 한번 오는데요. 흐름을 잡으면서 골든스테이트가 7점 차로 점수를 좁히는 과정인데 이 흐름을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이어가야죠. 위긴스 터져줬고요. 골든스테이트가 바라는 속공 상황에서의 돌파나 템포 푸시 이후의 속공 득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한번 왔거든요, 골든스테이트. 근데 여기서 클레이 탐슨이 템포 푸시라는 건 좋습니다만 무리한 3점 슛 셀렉션 2방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게 힘 빠지는 플레이였던 게 느껴지는 게 그 다음 포제션에 저 미칼 브리지스가 파울을 얻었을 때 스테픈 커리가 공을 내리쳐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기존 자유투 2개까지 자유투 3개를 헌납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클레이 탐슨의 방금 2번의 포지션이 팀적으로 아쉬웠다는 걸 커리가 좀 표현한 거죠. 답답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저 포지션들까지 그러니까 탐슨이 3점 던지기 전 포지션들까지 골든스테이트가 분명히 추격하는 흐름이었는데 저거 2방으로 김 빠진 다음에 골든스테이트가 넣어줄 만한 쉬운 야투들 무더기로 놓치거든요. 스테픈 커리도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피블락이 2쿼터부터 점점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득점도 자마이클 그린 이런 건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피닉스는 랜델 선수가 저 맥기의 공백을 완전히 메꿔주고 있네요. 맥기의 공백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좀 있었거든요. 지금 또 스테픈 커리에게 집중 견제 들어가면서 수비 성공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브리지스가 지난 경기 때 이제 클레이 탐슨과 데빈 부커의 싸움을 염두에 뒀는지 지금 브리지스가 사실 도발을 하고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어야 됐는데 클레이 탐슨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능욕까지 당하네요. 이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랜델 정말 잘 달려주고 3점도 던질 수 있고요. 데빈 부커는 속공 상황에도 3점을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선수죠. 스테픈 커리가 여전히 분전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진짜 현타 올 것 같습니다. 전반에만 30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3쿼터에도 득점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넣고 오면 이렇게 또 데빈 부커가 득점을 정립하고요. 결국 14점 차로 전반전 7점에 비해서 3쿼터도 마이너스 7점의 쿼터를 보낸 골든스테이트, 약속의 3쿼터 사라졌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4쿼터 초반에 스테픈 커리가 쉴 때 점수차 더 벌어지면 커리 안 나오고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그 중심에는 저 디비첸조의 3점 2방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골든스테이트가 점수차를 순식간에 한 자릿수 차 8점 차로 좁히네요. 자, 근데 디빈첸조의 3점 2방으로 이제 좁히나 했는데 놀랍게도 스테픈 커리가 4쿼터에 코트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저게 골든스테이트의 마지막 득점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벤치 타임을 이끌어줘야 될 조던 풀의 부진인데 조던 풀이 너무 이제 신기할이 많지. 선발 라인업에 탐슨 대신 나오면 잘하고 벤치 라인업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이제 야투 시도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진짜 벤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조던 풀이 오늘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의 무빙 스크린,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의 3점까지 불발되면서 점수차가 다시 벌어지네요. 반면에 이제 피닉스는 이 흐름이 좀 위험했던 게 데빈 부커가 뛰고 있는 타임인데 오히려 스코링에서 아까 8점 차까지 좁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커 뛰는데 8점 차로 좁혀졌고 이제 커리 나온다 이랬으면은 사실 피닉스에게 위기인 흐름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랜델 선수의 저 속공 덩크 이후에 다시 이제 피닉스가 페이스를 좀 회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저 투맨 게임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카메론 페인이 있습니다. 오늘 카메론 페인의 활약은 정말 뭐 크리스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크리스폴이 이제 크게 그립지 않을 정도로 잘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롤 플레이어들의 슛감 차이도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이 났던 경기인데 이 자유투 이후에 데미안 리의 3점 2방이 크게 들어가는데요. 오늘 아까 미칼 브리지스도 그랬고 지금 데미안 리의 3점 2방도 그렇고 골든스테이트의 커리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과 피닉스의 슛감이 비교가 많이 되네요. 경기 중간에 자료가 나와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저 1위 팀 보스턴은 빌러셀의 은퇴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저 마이클 조던의 은퇴 시즌에 시카고가 두 번째고 저 레이커스는 3핏 한 다음 샤킬 오닐이 부상으로 결장할 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 중에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최악의 스타트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의 저런 소소한 레이업 이후에 뭐 이제 다른 팀원들이 득점에 가담해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스테픈 커리 혼자 농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중계할 때 지금 커리가 40점은 넣어줘야 골든스테이트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40득점 넘게 이미 넣고 있는데 팀은 가비지로 질 게임에 처해 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수비가 안 되니까 지역방어를 선택해봤는데 근데 지역방어는 사실 3점 슛감 좋은 팀한테는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커 감독이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써본 것 같은데 오늘 피닉스의 3점 슛감이면은 저 골든스테이트의 지역방어 부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또 지역방어하는 팀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리바운드 단속인데 이것도 리바운드 단속이 안 돼서 결국 상대에게 준 자유투고요. 자, 커리나 위긴스도 지쳐가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시즌 초반부터 골든스테이트 경기 리뷰할 때 커리와 위긴스의 개인 기량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클레이 탐슨은 지금 이제 3점 추격을 위해 넣었는데 나오자마자 라인 밟네요. 탐슨의 경기력이 정말 이제 저세상 경기력입니다. 위긴스도 이제 지쳤습니다. 전형적인 힘 떨어진 위긴스고 클레이 탐슨은 지금 2대1 속공 상황에서 카메론 페인에게 블락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추격을 위해선 그냥 계속 3점을 던질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스테픈 커리가 하나 넣었습니다만 이제 저걸로 50점을 채웠어요. 그 다음 슛은 안 들어가면서 사실상 골든스테이트가 게임을 포기합니다. 클레이 탐슨은 이제 데빈 부커는커녕 미칼 브리지스에게도 계속 제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기량이 많이 떨어졌네요. 스테픈 커리 50점을 넣고도 가비지 패배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요. 저번 경기에 이어 오늘 경기까지 피닉스가 완승을 거둡니다. 오늘 심지어 크리스 폴도 없었는데 골든스테이트에게는 내상이 큰 패배가 되겠습니다. 승리한 피닉스의 박스스코어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오늘 3점 40개 던져서 21개 넣었거든요. 3점을 20개 이상을 50% 이상의 확률로 넣으면은 사실 뭐 골든스테이트가 뭘 해도 이길 수 없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카메론 페인의 저 29득점이나 있었군요. 거기다 7개 어시스트, 2개의 턴오버밖에 하지 않은 정말 뭐 크리스포를 연상케 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데빈 부커가 엄청나게 퍼본 경기도 아닌데 130득점이나 했다는 거는 피닉스가 그만큼 팀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미칼 브리지스의 3점 8개 중에 5개,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데미안 리는 피닉스 벤치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오늘도 3점 3개 중에 3개를 다 꽂았습니다. 다음은 패배한 골든스테이트의 박스스코어로 넘어갑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가 50점, 9개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요즘 턴오버가 많은 경기도 없어요. 턴오버 단 3개 했습니다. 야투도 28개만 시도하면서 50득점이고 3점은 11개 중에 7개를 넣었는데 저렇게 잘하고 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제 벤치 득점이 부족해요. 지금 이제 그 스테픈 커리 제외하면은 두 자릿수 득점자가 드레이몬드 그린까지 1점만 더 넣었다면은 5명 다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만 나왔잖아요. 벤치 득점 조던 풀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늘 조던 풀 처참했습니다. 2점 넣었네요. 야투 5개만 던졌고 0개 넣었고요. 저번에 스타팅으로 나왔을 때 조던 풀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조던 풀은 선발로 내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커 감독이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